저는 몽골 여자 자야라고 합니다. 지금은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며 가정을 책임지며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참 멀리 돌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린 시절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가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아직도 몽골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별일 아닌 듯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겪은 그때의 몽골 사회 분위기는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을 때입니다. 선생님, 부모님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몽골의 중학교는 초등학교의 수보다 2배 정도 많은데 한 개의 초등학교에서 100명의 학생이 있었다면 한 개의 중학교는 10명 정도 되는 학생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우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친구를 잘 만나야 학창 시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고 또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질 나쁜 친구를 만나거나 교우 관계가 틀어지면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내기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입학 후 친한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는 분위기예요. 저도 그랬고요. 중학생 때 같은 반 여학생 사릉토야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하얀 피부를 가진 사릉토야는 많은 친구들이 친해지고 싶은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릉토야와 친해지고 싶어 했고 제 옆자리에 앉게 되어서 말할 기회도 많았거든요. 학기 초반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사릉토야와 친해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선생님 책상에서 부모님 직업이 적혀있는 종이를 받고 사릉토야의 어머니께서 이마트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사릉토야와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도 이마트에서 근무한다고 말했죠. 사릉토야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마트에서 근무하신다며 신기하다고 했고 그렇게 친해질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릉토야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사릉토야네 어머니는 이마트에서 근무하고 있기는 하시지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마트에서 현장 일을 하시고요. 두 분의 급여 차이는 격차가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저와 사릉토야는 학교가 끝나고 같이 이마트로 갔어요. 그리고 사릉토야는 매장 뒤편에 있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구역으로 당당하게 들어갔고 사릉토야는 저보고 왜 따라오지 않냐고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가 일하시는 마트에 오면은 직원 휴게실이라고 따로 구역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늘 어머니를 만나고는 했거든요. 사릉토야는 사무실의 높은 분의 자녀였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무구역으로 마구 드나드는 아이였죠. 저와 사릉토야는 일종의 계급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그때부터 사릉토야는 저를 친구로 대하는 게 아니라 만만한 상대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괴롭힘의 대상으로 찍혔고 장난감 대하듯 저를 대했어요. 제가 코에 점이 있는데 하루는 검은 펜으로 그 점을 아주 크게 그려놓고 놀리는 경우도 있었고 학교가 끝날 때까지 그려놓은 그 점을 못 지우게 하기도 했고요. 사릉토야는 부모님의 재력으로 학교 회장도 하는 친구였어요. 학교 회장 선거가 있기 전에 학생들에게 일종의 뇌물인 피자를 선물해주기도 했고요. 그녀는 늘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 옷, 화장품 같은 것을 가지고 오고는 했죠. 정말 부술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사릉토야에게 그저 괴롭힘을 당하는 아무도 관심 없는 여학생으로 전락해버렸죠.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이 거대해서 저에게 다정하게 말을 해주는 친구는 없었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부모님께 학교 생활이 힘들다며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냥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학생 중 한 명쯤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지금 친구들 사귀어봐야 의미 없다며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해결책을 내주셨죠. 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암울하고 우울한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몽골이마트에서 추진하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며 아주 크게 현수막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몽골 학생들이 실제로 한국에 가서 학교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교류 같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선정되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고 졸업도 가능했습니다. 사실 몽골에서 한국어만 잘하면 아주 기회가 많기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지원했죠.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급 모든 학생들이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심스레 이마트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어머니가 계신 사릉토야가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사릉토야는 마치 자신이 이미 그 자리에 뽑힌 것처럼 행동했고 주변 친구들에게 아끼던 한국 화장품도 나누어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솔직히 사릉토야가 하루빨리 한국으로 떠나버려서 다시는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사릉토야는 학교에 갑자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웅성웅성댔고 선생님도 무단으로 결석한 사릉토야의 행동에 의문을 가졌죠. 일부 학생들의 말들에서는 사릉토야가 이미 한국으로 가는 게 확정나서 그냥 학교 안 나온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지만 이제 접수가 막 끝난 시점이라 아무리 내정자라고 한들 벌써 그렇게 티나게 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학교에 나온 사릉토야는 모든 학생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수업에 참여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으로 갈 학생이 누군지 발표가 났죠. 평범하게 수업을 듣고 있던 어느 날 선생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며 오늘 마지막 수업하고 내일부터 한국으로 가는 절차를 준비하면 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고 손으로 입을 막았죠. 아마 한국어 능력 시험에 높은 점수가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이따가 하교 전에 친구들에게 인사할 시간을 따로 준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친구들이 알면 안 좋을 것 같다며 마지막 인사 없이 조용히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마 사릉토야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얌전히 집으로 못 갔을 수도 있었겠죠. 알고 보니 사릉토야는 애초에 한국 교류 학생에 지원조차 못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를 의심받을 수 있어서 애초에 사릉토야의 어머니는 지원마저도 못하게 했고 그것 때문에 화가 잔뜩 난 사릉토야는 학교에 무단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조회 시간 때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사릉토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으로 오게 된 저는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한국 친구들은 외국인 학생이 온다고 해서 이미 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 친구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다른 친구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희 반에서만큼은요. 너무나 즐거운 시간들이었고 추억도 많이 쌓인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아주 월등히 늘어난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한국 외국어 대학으로까지 진학에 성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지원과 몽골이마트에서 일부 지원, 그리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일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다른 것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한국에 더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그렇게 대학까지 한국에서 마치게 되었고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몽골로 돌아옴과 동시에 저는 이마트 본사로 취직했고요. 현장직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한국과 회의나 업무가 있을 때마다 회사에서는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통화할 때면 한국분이 왜 거기 계시냐며 질문을 받을 정도로 한국어를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문화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는 메인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작은 매장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이마트 에브리데이처럼 중형급 동네마트인데 몽골에서도 이게 통할까 싶어서 시도해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들어가게 되었고 복잡한 개점 준비를 하나씩 차분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채용 업무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냈습니다. 경쟁률은 50대 1이 넘었어요. 그러다가 눈에 띄는 이력서 한 장을 보게 됩니다. 사릉토야의 이력서였죠. 관리 직원으로 이력서를 제출했더군요. 그녀는 나름대로 대학 졸업도 했고 스펙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력서에 별표를 쳐놓은 다음 무조건 채용하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마트 개점 2주일을 남기고 새로 채용된 사무실 직원 사릉토야를 출근시켰습니다. 매장의 매니저님이 사릉토야를 데리고 다니면서 기본적인 교육을 시작으로 실무 교육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교육이 다 끝나고 개점을 하루 앞둔 마지막 날 밤 저녁 만찬 자리에 사릉토야를 불렀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내일 개점을 위해 고생해왔고 그 노력을 치하하고 내일부터 열심히 힘을 내보자 하는 취지로 준비한 만찬 자리였죠. 역시나 사릉토야는 구석에서 바짝 긴장한 상태로 앉아있더군요. 저는 매니저님과 함께 사릉토야에게 다가갔습니다. 매니저님은 사릉토야를 보며 사릉토야, 이분이 우리 매장 총괄 책임자셔. 인사드려 어서.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릉토야는 저를 보고 그대로 몸이 굳은 듯 멈춰버렸고 매니저님은 그런 사릉토야를 보며 버릇없이 뭐하는 짓이냐며 다그쳤습니다. 일단 사릉토야를 노려보는 매니저님을 진정시키고 사릉토야에게 새로운 매장 꼼꼼히 운영 부탁한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를 해고하지도 않았고 못살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용서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관대함이 무엇인지도 배워왔거든요.
끝까지 남을 못 살게 괴롭히는 복수는 중국의 문화이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중국의 복수 문화를 매우 나쁘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7년을 넘게 살았으니 그런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저에게도 그대로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게 된 행운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그것을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쓰고 싶지 않았던 것도 크고요. 사릉토야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종종 그 마트에 업무 보고를 받으러 가고는 하는데 그때마다 사릉토야는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는데요. 누구보다도 저를 반가워하고 깍듯하게 대합니다. 제가 그녀를 용서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고 제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사릉토야가 제게 슬쩍 다가오더니 한국 화장품 하나를 건네면서 학교 다닐 때 너한테만 못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그 화장품을 받았고 사실 사릉토야의 마음이 고마워서인지 제가 그녀를 진심으로 용서해서인지 그 화장품을 쓰면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미운 마음이 들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도 결국에 그 마음은 진정되기 마련이고 용서가 최고의 복수라는 한국의 속담을 한번 되새겨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한국의 신사들답게 중국식의 복수는 멀리하는 게 지혜로운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